안녕하세요. 뿅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열 단원에 들어와가지고 수열 단원 첫 번째 등차 수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면, 일정한 수,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수라는 거 우리가 보통 기호로 D라고 쓰고, 공차라고 있죠. 공차라고 쓸게요. 지금은 그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 기호로 D라고 쓴다. 첫 번째 항은 뭐 보통 초항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기호로는 A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수열인가 위에다 한번 적어보면요.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해가지고 쫑쫑쫑 가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해봤을 때 첫 번째 항은 초항 A라고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일정한 수를 하나 더해서 만들어진 항. 세 번째 항은 그 전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서 만들어진 항. 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규칙을 따라가 보면 N번째 항에는 두 번째 항에는 공차를 한 번,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번, 이렇게 더했으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규칙을 따라오다 보면 공차에다가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자,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이런 A1, A2, A3, 점점점해서 AN까지 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표현된 그 n번째 항 있죠? 이 n번째 항 우리가 다른 말로 일반항,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항이다 해서 일반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등차 수열의 이제 정의는 그래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을 원래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원래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 D가 되죠. 그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거나,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거나, 그죠?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근 전항을 뺀거나, 그 녀석들은 언제나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보통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함수로서 좀 바라봤을 때 이 친구를요, 여기 들어가는 n이 a1, 여기가 나오는 함수 값이라고 치자면 여기가 이제 함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n에다가 1, 2, 3, 4 각각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란 말이야. 즉 우리가 n을 변수로서 좀 바라봤을 때, 정의역으로서 좀 바라봤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an이라는 녀석은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플러스, 자, 1차식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n의 개수가 있죠. 이걸 전개하다 보면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플러스 a라고 나오겠죠. 그 뒤에 있는 상수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정리해드린, 자, 등차 수열은 언제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곧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가 또 여전히 공차잖아요. 그죠? 공차 t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 등차 수열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문제풀이에 키가 됩니다. 자, 이웃항 항 사이의 차가 공차 t가 되고, n에 관한 1차식의 그 1차항의 개수가 우리가 찾는 공차를 구한다 해서, 등차 수열 문제는 언제나 공차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밑줄을 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 정의는 그래요. 정의는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죠. B는 A와 C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라 해서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B를 구하는 식은 이래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B-A를 한 값이나 그죠? C-B를 한 값이나 그 차이는 언제나 일정할 거란 말이야. 얘도 공차로 일정해서 B를 이쪽으로 넘기고 A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식을 어떤 등차 중앙이다라고 해서 이 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풀이에 자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개념 설명해봤고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문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8번. 자,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쌓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에다가 끼워놓지 마시고 공식에다가 4 더하기 n-1 곱하기 첫째 항이 19라고 그랬는데 19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등차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 4n 플러스 얼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얼마가 누구냐면 첫째 항이 19인 녀석이에요. 즉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1을 집어넣었을 때 1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얼마가 붙어있을 거야? 15가 붙어있어요. 됐죠? 자, 이번 문제도 마이너스 2, 1, 4, 7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 녀석인데 공차가 그럼 얼마의 등차수열이죠? 공차부터 구하는 거라 했어요. 등차수열 문제는 언제나 공차가 3인 녀석이니까 일반항은 3n 이런 1차항을 보고 자, 여기 붙어있는 개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또는 둘째 항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첫째 항, 둘째 항이 상관없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어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49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자, A14가 2고 22가 18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랬어. 자, 뭐부터 구하자고 우리 언제나 공차부터 구하자고 그랬어요. 자, A22번째 항에서 14번째 항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분명히 14번째 항에서 공차를 8번 더 더해야지 22번째 항이 나오겠죠. 즉 공차가 8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얼마냐면 18-2니까 16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공차가 2인 녀석이고 따라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얼마인데 A14가 2라 그랬지. 그럼 여기다 14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얼마죠? 28이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됐어요. 괜찮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항이 마이너스 8이고 10항이 16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5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해보죠. 일단은 이 항과 10항 A2가 마이너스 8이고 A12 16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공차부터 구합시다. A10 빼기 A2를 하면 여기서는 항이 8개 차이 나니까 그죠? 8D가 또 될 거고 8D는 16에서 마이너스 8을 뺐습니다. 즉 24입니다. 우리의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군요. 자,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3n 플러스 얼마냐? 2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자, 이런 일반항 AN이 처음으로 누구보다 50보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n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3n이 64보다 컸으면 싶은 거고 n은 21점 얼마마다 큰 녀석이니까 처음으로 55보다 커진 항은 제22항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도 풀고 넘어갈게요. 등차수열 AN에서 A2 더하기 A5가 9고 A3항과 7항의 합이 18입니다. 자, 여전히 공차부터 좀 구해줍시다. 자, 이쪽에 있는 항에서 이쪽에 있는 녀석을 변별 빼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죠. A3 더하기 A7에서 A2 더하기 A5 주어진 정보가 이거니까 빼주면 여기서 요걸 빼면 공차가 하나 나오고 7에서 5를 빼면 공차가 2개 나오니까 총 3개의 공차만큼 차이가 날 거고 그 친구가 18-9니까 9구나. 따라서 우리의 일반항 공차는 3이고 자, 일반항 AN을 구해줍시다. 일반항 AN은
3n 플러스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정보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자, A2는 초항에다가 3을 더한 녀석이고, 그죠? A5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했으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얼마가 되냐? 9 빼기 17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지원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초항 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 직선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 문제입니다. 등차 중앙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93번. 다음 내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x, y 값을 구하세요. 자, x는요, 마이너스 1과 5의 등차 중앙이니까 2배 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자, 5라는 녀석은 x와 y 사이 등차 중앙입니다. 뭐, 그것보다 근데 공차가 3인 녀석이 확실해졌으니까 y는 그냥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너무 쉬우니까 이걸 넘어가 볼게요. 자, 두수 마이너스 10과 11 사이에 두 개에서 x와 y를 넣어서 만든 수열을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x, y 값을 구해주세요. 자, 제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두 가지네요. x의 두 배는 x는 마이너스 10과 y의 등차 중앙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y다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y의 두 배는 y는 x와 11 등차 중앙이니까 x 더하기 11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연립방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풀기를 더 추천드리는데, 뭐냐면 마이너스 10과 11 사이에 이제 항이 몇 개죠.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치면 얘가 네 번째 항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공차가 몇 개 남아? 3개 남아. 그래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차가 얼마의 등차 수열이구나, 실행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0에서 7을 더해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y는 x에서 등차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y는 4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두수 8과 26 사이에 5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을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세 번째 항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자, 등차 수열의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필기를 해두세요. 뭐냐면 8과 26의 등차 중앙도 x3 맞지만 x2와 x4와 x4의 등차 중앙도 이 녀석이고, 또 여전히 x1과 x5의 등차 중앙도 여전히 이 녀석이고, 맞나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등차 중앙,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등차 중앙,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등차 중앙이 x3다. x3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A 뭐라고 할까요? AP라고 하고 AQ라는 두 수열의 두 항의 이 녀석의 등차 중항은 A의 2분의 P 더하기 Q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P2가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일 때는 등차 중항이 존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성질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사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등차수열의 합 공식의 유도 과정을 직접 알고 계셨으면 해요. 자, 지금 등차수열 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고 수동해서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들의 합을 좀 구해보고 싶었나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그 녀석은 이제 길게 늘어뜨리기가 귀찮아가지고 SN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해보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B라고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B라고 해보고, 그래서 n번째 항은 물론 일반 항을 이용해 쓸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마지막 항 개념으로 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합을 구할 건데, 얘네들 이제 SN이라고 해볼게. 자, 근데 SN을 밑에다가 이제 하나 더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A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있죠.
이 친구들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L을 맨 앞에 오고 A가 맨 뒤에 오게끔 더하는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쭉. 어차피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L 더하기 해서 쫑쫑쫑 와서 마지막에 있는 A를 여기다 더할 건데, 자, L 다음에 오는 항은 L 전에 있던 항이겠죠, 원래는. 그죠? L 전에 있던 항은 L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을 수 있냐면 분명히 등차 수열이란 일정한 수 공차를 여기서 더했을 때 L이 되니까 그 전에 있는 항은 L-D가 되겠죠. 공차를 하나 뺀 거. 그 전에 있는 항이 이제 세 번째 오는데 그 친구는 L-E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SN을 점점 더해줍니다. 요식과 요식을요. 자, 그럼 SN 더하기 SN에서 두 배의 SN이 되고, 자, 좌변은 누가 되냐면, 여기 A 더하기 L 해도 AL. 여기도 이거랑 더해도 A 더하기 L.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도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이 되죠. 자, A 더하기 L. A 더하기 L이 몇 번 더해진 거야, 지금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번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합 SN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이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L이고 N항의 L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공식. 자, 그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 없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공식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합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또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얘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이 녀석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n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l,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떤 관점에서 뭐냐면, 여기는 n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의 항의 개수예요.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 곱하기, 자, 오른쪽에 있는 요 2분의 a 더하기 l이라는 녀석은 사실 뭐냐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등차 중항이란 말이에요. 등차 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등차수열 합이라는 건 언제나 항의 개수. 그러니까 첫 항과 마지막 항의 그 평균값을 항의 개수만큼 곱해져서 항의 개수만큼 이제 더해져서 만들어진 녀석이죠. 이런 개념 꼭 머릿속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등차수열 합 공식은 이 녀석밖에 안 씁니다. 이 친구는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건 아니고, 이 친구가 또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는 L을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마지막 항 L 이렇게 썼잖아요. 등차 중항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L이라고 썼었는데, 자, 사실 이제 L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이니까 L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A 더하기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녀석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도의 공식 L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갖다가 식을 대입하면 이제 n 곱하기 A 더하기 n-1에 대해서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시점 문제에서 절대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뭐냐면 이런 거야. 뭐냐면 얘를 쭉 전개를 해보니까 요 식 있죠, 요 식을 전개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얼마 n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상수항은 나오지 않아요. 즉 등차 수열의 합 SN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등차 수열의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요거 1번 중요한 거 1번, 중요한 거 2번. n에 관한 2차식이고, 한 2차식이고, 자, 1차항의 개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뭐야?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 즉 공차를 2로 나눈 게 개수죠. 그죠? 이 녀석 우리가 기억을 해줍시다. 즉, 등차수열 합이, 어떤 수열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다라는 게 딱 주어졌으면, 아, 그 친구는 일반항은 이제 n에 관한 1차식, 즉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공차도 2차항의 개수를 2배면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수항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멘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등차 수열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SN이라는 녀석 우리가 방금 정의를 그렇게 내렸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정의를 내렸어요. SN-1이라는 녀석은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SN-1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변 빼주면 SN 빼기 SN-1이라는 녀석이 AN이다. 다 지워지고, 그죠? 남는 게 일반항 AN만 남는. 즉, 어떤 N1까지의 합에 대한 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SN 빼기 SN-를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단 여기서 N은 언제나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가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N에다가 이제 모든 자연수 N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 얘는 N이 1일 때는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N이 1인 A 값을 집어넣으면 S제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N 이상일 때 성립하고 그럼 A1은요 해서 일반항 A에 관한 정보를 N 이상일 때는 다 찾았으니까 A1은 S1이랑 같다. 그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 SN이니까 S1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등차수의 합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0이고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합이 80인 등차수열의 15항까지 합을 좀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10이고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8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분명히 공식이 2분의 첫 번째 항 10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얘가 등차 중항인데 이 친구를 항의 개수 몇 개? 5개만큼 더했을 때 80이 나옵니다. 씁니다. 자, 그럼 A5라는 녀석이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요. 그죠? A5라는 녀석이 얼마가 나오냐면 160 나누기 5 한 다음에 얼마지? 이렇게 하면 16이 되고 32에서 11을 뺐으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차를 먼저 구해줍니다. A5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4D가 되고 이게 8이구나. 등차가 이 자리인 등차 수열이었구나. 자, 일반항 AN을 구해주면 일반항은 2N 더하기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 1 넣었을 때 10이 나오려면 더하기 10 이래야겠네요. 자, 따라서 S15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초항 12 더하기 15항 15 여기다 집어넣으면 40이네요. 곱하기 항의 개수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2니까 26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0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등차수열 2부터 시작해서 얘가 두 번째 항입니다. 표기로는 A1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항인 거예요. 그죠?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2번째 항이 30이 되는 그러한 등차수열의 합이 144다. 자,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2분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몇 개죠? 항의 개수가 여기 n개가 있고 n 플러스 2개가 있죠? n 플러스 2개를 했을 때 144가 나오는구나. 자, 여기 32니까 약분 치면 16이 되나요? 16이 되고 16과 144를 약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6, 9, 54 9가 되네요. 그죠? 자, 따라서 n 더하기 2가 9가 되니까 항 n은 7이 되고 항의 개수는 총 9개가 되는 거고 공차 D를 구하라 했으니까 30에서 2를 빼면 30에서 2를 빼면 얘가 몇 개죠? 총 9개 항이니까 열어서 8D를 더했을 때 3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8D가 공차 D는 8 나누기 28 얘는 8분의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1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열의 합은 보통 등차수열 합은 그죠? 우리가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는 게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자,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째 항 17이라고 그랬고,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5 또 빼면 7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즉,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지 그 합이 최대가 되나요? 물어봤을 때, 당연히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네 번째 항까지 더해야 그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겠죠. 즉, 공차가 이제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일반항을 좀 써볼게요. 일반항은 마이너스 5n 하고 수항이 17이어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17이 나오려면 플러스 20이 이래야겠죠. 자,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도록 하는, 즉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래서 자, 구해보니까 n은 5분의 2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 즉 4점 얼마보다 커지면 그 일반항 AN이 음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양수인 녀석을 다 더했을 때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거니까, 아,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2분의 첫 번째 항 17 더하기 네 번째 항이 곱하기 항의 개수 4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식을 2차 함수를 세워가지고 꼭정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이어서 좀 보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n에 관한 2차식이구나. 우리의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알 수 있고. 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48일 때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48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일단 A 값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즉, S6이라는 게 6을 집어넣은 36A 더하기 12가 48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A는 1이고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이 이제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는데, n에 관한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므로 그 일반항은 등차 수열, 즉 n에 관한 1차식이 될 거고, 공차는 여기 있는 게 2배, n의, 그죠? 2분의 d가 여기 있는 개수였으니까 2배,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초항 A1은요, S1이랑 같답니다. 초항 A1은 1 집어넣으면 A가 1이었으니까요. 1 더하기 2에서 3 나오고, 그러면 일반항 A는 2n 플러스 1,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심한 문제들은 나중에 또 내신 기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목적은 일단 기초를 탄탄히 하고 가자니까 이 정도로 설명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등비 수열로 찾아뵐게요. 뿅!